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벌써 데이터 분석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영상들과는 다르게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도 아직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피마 인디언들의 당뇨병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피마 인디언 여성 중 21세 이상의 유산 경험을 한 여성들의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데이터셋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 경험이 있는 21세 여성들을 조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임신 횟수, 당뇨병의 유무를 분석한 데이터이기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 측정 데이터, 혈압, 피부의 두께, 혈중 인슐린 값, BMI 값,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조상님들 중에 당뇨병이 발생한 수치, 그리고 나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뇨병의 유무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 결측치, 즉 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각 데이터들이 76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결측치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오브젝트 형식일 경우 형식을 변환해 주어야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모두 인트형과 플로트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형 변환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항상 독립변수인 X에는 당뇨병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아웃컴 데이터를 대입해 주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대입해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임신 횟수에 따른 당뇨병 유무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부르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 얘기하자면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횟수가 한 번 정도의 여성들이 제일 많았지만 당뇨병에 걸린 여성들의 그래프를 보면 최대 18에서 19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임신 횟수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 혈중 포도당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사람들이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검사 방식은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이후에 피 검사를 진행해 혈중 포도당의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수치가 140mg/dl보다 작으면 정상, 140mg/dl 이상, 200mg/dl 미만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이 사이의 값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결측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면 수많은 데이터에 0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혈중 포도당 수치가 0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들 때 결측치를 없애기 위해 0을 넣어준 것으로 간주하고 0인 부분을 중앙값으로 대체하여 다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재구조화하는 코드는 이전 영상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있는 여성들과 없는 여성들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정상인 여성들의 포도당 수치는 보통 100 부근에 제일 많지만 당뇨병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그래프를 보면 125 부근에서 제일 많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유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포도당 수치가 당뇨병의 유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 그래프를 보고 혈중 포도당의 수치가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0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중앙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중앙값이 아닌 최빈값이나 최대값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0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빈값 혹은 최대값으로 데이터를 대체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사용한 그래프는 15에 있는 캐플롯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 여기서 카인드를 다양하게 바꾸시면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인드를 바이올린으로 바꾸면 해당 그래프가 위의 그래프처럼 바이올린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활용 방식도 있으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 링크는 설명창 혹은 댓글에 달아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봐주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당뇨병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혈압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앙값으로 대체하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근소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0의 값을 가진 데이터를 삭제하고 진행을 하거나 이 분석을 막대 그래프로 진행하여 0의 부분을 제외하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여성들의 피부 두께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입니다. 두께를 측정한 피부는 흔히 팔뚝살이라고 부르는 삼두근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측정하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0인 결측치가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모두 중앙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 말고도 특정 부분을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스스로 찾아보며 공부를 하시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휴 명령어를 통해 당뇨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아웃컴을 색깔로 표현하였고 정상인 여성들의 그래프 중 유독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 값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으로 데이터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진 데이터를 삭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분석하자면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당뇨병에 걸린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부의 두께와 당뇨와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슐린 데이터입니다. 주변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슐린 주사라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의 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인슐린의 농도가 높다면 탄수화물을 빨리 분해시키고 지방을 더 쌓습니다. 탄수화물이 당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인슐린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0의 값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했는데 다른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0을 가진 데이터가 768개의 데이터 중 374개의 데이터에서 발견되었기에 이 데이터들을 모두 난 값으로 바꾼 다음 아웃컴에 따른 최빈값, 즉 아웃컴이 0일 때 가장 많이 나온 값과 아웃컴이 1일 때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대체하여 넣어주었습니다. 해당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코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롯을 사용해 인슐린 데이터에 따른 아웃컴의 밀집도를 확인해 본 결과 당뇨병에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유수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슐린의 농도 자체는 당뇨병과 큰 연관이 없겠다는 가설을 설립하였습니다. BMI 데이터에서도 다른 데이터에 비해선 많은 데이터가 아니지만 특정 데이터에서 0의 값을 가진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중앙값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다시 바이올린 플롯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BMI가 높은 사람들이 BMI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이 더 잘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BMI가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히 유전에 따라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전과 당뇨병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다는 가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초반에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30대부터 점차 비슷해지더니 40대가 넘어서는 당뇨병에 걸린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나이와 당뇨병의 발병이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머신러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도학습, 나머지 하나는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저희는 이번에 지도학습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머신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머신러닝이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서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인 X에는 아웃컴이라는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Y에는 아웃컴의 데이터를 넣어 Y축의 값에 따른 X축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scikit-learn을 통해 저희가 설정한 X값과 Y값을 훈련하고 분석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고 트레인 데이터에는 기존의 데이터의 80%를 테스트 데이터에는 기존 데이터의 20%만을 넣어주어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는 선형 회귀 분석 모듈을 가져와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의 객체를 레그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Confusing Matrix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 위부터 TP, FN, FP, TN 값으로 불리며 TP는 실제 긍정 데이터를 긍정으로 제대로 예측한 데이터, FN은 실제 긍정 데이터를 부정으로 잘못 예측한 데이터, FP는 실제 부정 데이터를 긍정으로 잘못 예측한 데이터, 마지막으로 TN은 실제 부정 데이터를 부정으로 제대로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부분을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코드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코드에 따른 결과입니다. 훈련 점수는 약 77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해 주었고 R2 값, 흔히 R제곱값으로 불리는 값은 1.0이 최대값으로 이번 머신러닝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을 진행한 종속변수 Y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 저희가 예측한 프레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를 계산해보면 약 82.46%의 정확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피마 인디언들의 당뇨병 데이터셋을 통해 임신 횟수, 혈중 포도당의 수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당뇨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통해 저희가 진행한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꽤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꽤나 높은 수치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석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보다는 머신러닝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머신러닝의 정확도가 높게 나와서 머신러닝을 잘 진행했다는 큰 성취감도 있었고 이번에는 단순 선형 회귀일 뿐이지만 더 나아가 다항, 선형 회귀 분석 혹은 비지도 학습의 KNN 모델 등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데이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설명창에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석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